아베 일본 전 총리 암살에는 통일교가 있었다.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 연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연설 중 총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 야마가미는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10억 원의 헌금을 바쳐 집안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죠. 그 분노가 결국 통일교와 가까운 정치인으로 지목된 아베 전 총리에게 향했고 비극적인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 엮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종교 지도자, 가족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참가정, 참아버지, 참어머니, 참자녀라 칭하지만 속으로는 마약, 폭력, 의문사, 수조 원의 재산 싸움이 난무하는 막장 가족입니다. 문선명 20세기 최대 신흥 종교 중 하나인 통일교 창시자입니다. 자신을 예수 다음으로 온 재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참가정이라며 전 세계 모든 가정의 모델이라고 주장했죠. 전 세계 수백만 신도들이 문선명 가족 사진을 집에 걸어놓고 절을 했습니다. 마치 왕가를 섬기듯 말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참가정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남은 마약 중독자의 가정폭력범, 차남과 육남은 의문스러운 죽음, 삼남은 수조원을 들고 배신자, 칠남은 총을 든 사이비 교주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한국 현대사상 가장 충격적인 종교 스캔들이 한 가족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의 연대기입니다. 1954년 5월 1일 서울 성동구 북학동 34세의 문선명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줄여서 통일교를 창립했습니다. 그가 신도들에게 한 첫 번째 선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일을 마하러 온 재림 메시아다. 그리고 1960년 40세의 문선명이 17세 소녀 한학자와 결혼합니다. 23세 나이 차였습니다. 문선명에게는 이미 전처 최선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문성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3년 전처 가족들의 강요로 이혼당한 상태였죠. 흥미롭게도 나중에 전처와 그 아들도 통일교 신도가 됩니다. 한학자와의 사이에서는 총 1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7남 6유겠죠. 통일교에서는 이들을 참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문선명의 사업 수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종교로 시작했지만 진짜 거대한 통일 그룹을 만들었죠. 1화 일신석재 세계일보 세일 여행사 용평리조트 HJ 매그올리아 국제병원 평화자동차 일성 종합건설 트로 월드푸드 한국홈전자 일성내적 교육문화시설로는 선문대학교, 선화예술학교, 리트엔젤스 예술단, 유니버설 발레단, 문화재단, 경복초등학교, 선정중고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비영리 시설로는 HJ 천주천 보수련원, 천정궁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문선명,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글로벌 스케일의 권력자였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워싱턴 타임즈를 인수하고 현지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로비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포부는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천주평화통일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으니 말이죠. 세계 정복의 버음가는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가정의 실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통일교의 황태자 장남 문여진 아버지 문선명은 첫째 아들을 누구보다 아꼈고 그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습니다. 효진의 결혼 역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교단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약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통일교 핵심 인사의 딸 홍난숙. 결혼과 동시에 문진의 위상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곧장 파국으로 향했습니다. 종교적 배경과는 달리 그는 음악의 세계에서 살았고 헤비메탈에 심취했습니다. 1만 곡이 넘는 작곡, 15장의 앨범 발매 일부 곡은 한국 메탈 역사상 명작으로 추앙받았죠. 무대 위에서는 Do You Respect Fact Me 펑유라는 전설적 연설 장면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와 달리 사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마약, 폭력, 그리고 아내 홍난숙과의 갈등. 결국 두 사람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인 문진은 부모가 주는 많은 돈으로 코카인과 파티를 즐겼으며 여러 가지 쾌락을 즐겼습니다. 홍난숙은 그런 남편을 말리다가 심한 폭행을 당했고 7개월째인 뱃속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도 느꼈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날을 남편이 구타했습니다. 그는 코카인에 중독된 마약쟁이였고 포르노와 변태적 성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증오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선명은 자칭 메시아지만 자기 가족조차 돌보지 못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홍난숙은 미국에서 수기를 출간해 문진과 통일교 가문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CBS 60의 인터뷰까지 나서며 문선명 일가를 향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홍난숙군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문진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 후 문진은 미국에서 통일교 인사의 또 다른 딸과 재혼했고 2005년에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연예기 획사를 세우며 종교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내 파멸로 귀결됩니다. 2008년 한남동 자택에서 술과 약물의 의존 끝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오히려 문선명 가문이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문진이 죽고 난 뒤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 한학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후계 싸움이 터져나오며 가족의 이야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차남 문흥진. 그는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성품이 곱고 정신이 바르다고 알려진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문선명은 흥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후계자로도 마음속에 점 찍어 두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20세도 채 되기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통일교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더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만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 흥진을 위해 죽은 아들과 산 사람 사이에서 전례 없는 의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바로 영혼 결혼식. 1984년 흥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에게 선택된 신부는 바로 문은숙이었습니다. 문은숙은 통일교 인자 박보이의 딸로 워싱턴에서 태어나 발레리나로 화려한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영국 로열 발레학교,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를 거쳐 워싱턴 발레단까지 활동하며 빛나는 커리어를 쌓았던 그녀.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죽은 신랑의 아내라는 운명에 묶여버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그녀는 성을 문으로 바꾸었고 유니버설 발레단을 창단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시조카 2명을 입양해 키우며 죽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통일교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죽은 흥진이 연계에서 예수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새로운 그리스도라 불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가 오히려 전설이 되어 죽음 이후에도 교단의 중심축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서는 짧았던 생애, 죽어서는 신격화된 존재.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들이 비극적인 사고와 기묘한 영혼 결혼으로 결국 통일교 역사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6째 아들 문영진은 1999년 10월 27일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한 호텔의 1밖으로 추락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단은 황급히 단순 추락사라 발표했지만 현지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내부에서는 문선명의 직계자녀는 절대 가정불화나 이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싱어 같은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살 소식은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타였습니다. 게다가 문영진은 형 물류진의 숱한 스캔들과 가족 간의 피말리는 갈등 속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영진은 학업을 이유로 미국에서 부인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장기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이후 부인 유아정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슬아에 따른 사남 문국진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문영진도 영웅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남은 스캔들로 쫓겨나고 차남과 육남은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니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는 삼남 무현진으로 쏠렸습니다. 문영진은 야심찬 인물입니다. 글로벌 피스 재단을 세우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아버지 문선명의 후계자로 한때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후계 구도에서 한때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삼남 무현진이었습니다. 그는 통일교 재단을 이끌며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여주었고 처가의 배경 또한 통일교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후계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문현진은 충격적인 선언을 냈습니다. 2008년 3월 문선명에게 폭탄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통일교 자체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려면 통일교의 틀을 버리고 진짜 초종교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평생 스스로를 재림주라 칭하던 문선명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회운동가일 뿐입니다. 라고 돌구를 던진 셈입니다. 은은 곧 교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문선명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불쾌함은 상상 이상이었고 결국 그해 4월 무현진은 세계평화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도전장을 던진 아들은 순식간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교주 문선명이 나이가 들며 거동이 불편해지고 판단까지 흐려지자 통일교 내부는 순식간에 권력 암투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과 정통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누가 더 많은 돈과 재산을 움켜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바로 왕자의 나이입니다. 누가 진짜 후계자인가라는 구호 아래 심지어 주변 핵심 인물들까지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살을 들여다 보면 종교적 이상이나 영적 권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수십조 원대 자산을 지배하려는 탐욕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문 이후에도 문현진은 빈손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현진이 UCI 재단 정관을 무단으로 바꿔버리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UCI는 통일교의 핵심 돈줄이었고 통일교 재산의 80%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문현진은 여의도 파크원을 비롯한 막대한 통일교 재산을 최대한 챙긴 뒤 조직을 떠나버렸습니다. 당연히 문선명은 경로했고 이 사건은 가족의 가치를 핵심 교리로 내세우던 통일교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 통일교와 삼남 무현진 측은 법정을 오가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뒤로 10여 년 동안 통일교와는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전을 이어갔죠. 결국 교단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분야는 칠남 문영진에게
기업 분야는 산하문진에게 후계 구도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삼남 무현진은 평화운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버지의 아멘을 대신한 구호와주를 사용하며 여전히 통일교 척통을 노린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인 곽정원까지 나서 진짜 후계자는 문현진이라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 수장 한학자까지 겨냥하며 스스로 신격화하는 것은 문선명의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가족 전체가 권력을 두고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산남 문국지는 형 문현진의 UCI 재단과 여의도 2조 원대 부지를 두고 끝없는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11년 5월 통일교는 결국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합니다. UCI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 모든 자산을 반환하라. 이 싸움은 무려 7년을 끌었습니다. 2018년 드디어 한학자 총재가 직접 증언대에 앉아 문현진 측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냈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까지 퍼지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10월 1차 승부는 통일교 측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피고는 신탁 의무를 저버렸다며 약식 판결을 내린 것이죠. 2020년에는 더 나아가 법원은 문현진과 UCI 이사진을 해임하고 무려 5억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분리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통일교 본부는 곧바로 성명을 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산을 반드시 돌려받겠다. 그들이 요구한 배상 목록은 가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5위 지분, 센트럴시티 60% 지분, 용평리조트, 일성건설, 그리고 수천만 달러 현금까지 마치 재벌과 유산 목록처럼 하나하나 나열하며 각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곧 찾아옵니다. 항소법원은 이 분쟁은 종교 교리 문제와 얽혀 있어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다시 재항소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통일교회 산하 문국진이 패소하면서 자리에서 밀려나는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긴 싸움 끝에 남은 것은 무너진 가족의 신뢰,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치열한 돈과 권력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통일교의 후계 구도는 산산조각난 가족 드라마처럼 전개되었으며 교단 내부의 깊은 상처와 권력 다툼의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문영진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7째 아들이자 2008년 당시 세계회장 자리에 앉은 인물입니다. 삼남 문현진 파문 이후 7남 문영진은 일약 교주 후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를 마친 엘리트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실상은 얼굴마담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어머니 한학자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의 취향이었습니다. 스스로 불교를 좋아한다며 기독교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 머리를 싹 밀고 승복을 입고 학교를 활보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 십자가가 세워진 캠퍼스에서 삭발 차림의 스님 복장을 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만왕이왕 즉위식 사진 속 삭발한 청년이 바로 문영진입니다. 2010년 6월 5일에 생전의 문선명은 칠남 문영진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다는 내용의 친필 서명 문건을 작성해 통일교 내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진짜 막장이 시작됩니다. 한학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 사후 한학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통일교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교리를 개편하며 스스로를 독생녀로 선포했고 기도문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넣게 하며 노골적인 신격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서전과 초우와 건축물에서도 그녀의 권위 강화는 드러났습니다. 2015년 어머니 한학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칠남 문영진에게 너는 이제 끝이다라는 듯 통일교 세계회장에서 강제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는 문영진의 권한을 잠정 정지한다는 발표를 내고 사실상 모든 직책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문영진은 분노하며 기존 통일교를 향해 이단이라고 선포했고 심지어 자신이 오히려 통일교를 파문하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악한 통일교의 교세가 압도적으로 강력했기에 되려 문영진이 세계회장 자리에서 잘리는 비극 아닌 막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님 흉내내던 통일교 세계회장이 하루 아침에 교단에서 내쫓인 셈입니다. 그는 자신과 가까웠던 원로 신도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 이름부터 파격적인 생추어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교리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탄과 싸우려면 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쇠막대기를 총으로 해석한 거지요. 실제로 교회 신도들은 모두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의 탈을 쓴 사설 군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 괴한 행보에 대해 어머니 한학자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저 불효자가 아버지가 남긴 명예를 짓밟고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아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문영진은 더욱 기한 행동으로 맞섰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 문선명과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강제로 이혼시키더니 한때 교단 여성 간부였던 강현실과 아버지를 영웅 결혼시킨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동상을 만들어 신도들과 함께 퍼레이드까지 벌이며 황당한 쇼를 연출했습니다.
이 황당한 의식은 전 세계 언론의 조롱과 비난을 샀지만 역설적으로 생추어리 교회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추어리 교회의 교리가 마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총기로 중무장해야 한다입니다. 신도들이 전원 총기를 소지하고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교세 확장보다는 기행 논란만을 키우며 운영진의 이미지를 걷잡을 수 없이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 후계 구도가 막장 드라마라면 그의 파행적인 행보는 그 막장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학자는 자금력을 동원해 거대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월드 서밋, 선악평화상, 합동 결혼식, 한일레저 터널 추진 겉으로는 평화사도 행보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재정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원건설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었고 계열사 선원건설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신도들 사이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통일교회 정치 유착과 영감상법 문제가 드러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신도들의 헌금은 통일교의 큰 돈줄이었죠. 일본의 한 언론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학자는 5년 문선진을 통일교회 세계회장으로 앉혔지만 문선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가평에 위치한 천원공 입식에서 한학자는 통일교회의 최종 후계자로 죽은 장남 문여진의 후처 소생인 문신출 문신 등을 지명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문진의 첫 번째 부인 홍란숙 소생 자녀들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예요. 홍란숙이 통일교회의 민낯을 폭로했으니 그 자녀들은 절대 후계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죠. 산남 문국진도 결국 한학자와 갈등을 빚다가 생추어리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학자가 모든 권력을 혼자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학자는 스스로를 참어머니라고 부르며 심지어 자기도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참아버님이 하시지 못한 일을 참어머님인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하면서요. 결국 통일교는 지금 도남무현진의 그림자 세력, 칠남무영진의 기행과 생초리 교회, 그리고 한학자와 교권 세력이 삼각구도를 이루며 끝없는 피바람 속에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내부는 권력욕과 음모, 소송전으로 얼룩진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문선명 부부가 나중에 낳은 자녀일수록 미국에서 쭉 생활한 경우가 많다. 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선명은 영어를 잘 못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통일교회 집안 싸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선명의 13명 자녀 중 6명이 이혼, 1명이 간통, 1명이 마약, 중독, 1명이 자살 추정, 4명이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음, 3명이 통일교인이 아닌 상대와 연애 결혼. 이것이 바로 참가정의 실체였습니다. 문선명은 전 세계의 완벽한 가정의 모델이라고 선전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배신과 증오로 얼룩져 있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던 종교가 가족 분열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꿈꿨던 참가정은 결국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곧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수십조 원의 재산과 전 세계 수많은 신도를 가진 거대한 제국이 결국 한 가족의 탐욕과 배신으로 무너져 버린 이야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라는 현실적 욕망이 모든 갈등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기업과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상이 막장 드라마. 같은 돈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